맥스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 맥스는 3%대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제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많은 일각의 의장들은 0.5%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50%에서 0.5%를 상승한 맥스 3%대까지에 대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맥스로 3.0%까지 올려본 후에 이제 CPI 지수 9월달에 발표할 8월의 CPI 지수도 확인하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보겠다라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어제 새벽에 FOMC의 인터뷰 그리고 의사록 확인하느라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FED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인터뷰를 했고 시장 내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마감이 0.50% 떨어진 0.50% 하락한 가격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5% 정도 하락해서 장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FED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 지금 현재에 대한 통화 정책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6월달과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라 해가지고 0.75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7월달에도 0.75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지금 40년 만에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치솟다 보니까 완전히 강력하게 스텝을 밟아서 이 물가를 잡겠다 해서 0.75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50%까지 올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를 잘 정리된 게 있어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하락한 원인은 물가 목표치가 현재 2%를 크게 웃돌아 있는 아직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제약적으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그래서 시장은 FED에서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를 아직까지도 인상을 할 거다라는 그러한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그동안은 0.75%까지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매파적인 반응에서 일각의 이제 의장들은 이거를 0.5%만 올리겠다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정도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 다가오는 9월달에 미국의 FOMC 다음에 FOMC에 대한 의사록에서 FED에서 9월에 기준금리를 몇 프로 0.5% 정도는 인상할 거다라는 무게감이 지금 현재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0인데 이거를 3%대까지 한 번 더 올리는 게 최종적으로는 지금 FOMC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3%대까지가 기준금리에 대한 완전한 그러니까 맥시멈이냐 이거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게 쭉쭉 넘어가게 되면 향후 정책금리 인상폭과 긴축 정도는 앞으로 나올 경제와 리스크 정보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향후 정책금리 인상폭과 긴축 정도는 앞으로 나올 경제와 리스크 전망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오는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속도 조절은 하겠다라는 거죠. 속도 조절은 하겠다. 속도 조절은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엔가는 some 포인트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이제 적절하다.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완전하게 늦추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물가 지수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할 거야. 그러니까 0.5%까지는 인상을 할 거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대신 이후에 우리가 썸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시장에 긴장감을 주면서도 다시금 시장을 달래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의 참석자들은 정책금리가 충분한 제한적인 수준에 달하면 인플레이가 2%에 가는지 확고해질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속도는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회가 가격 안정성 회복을 위해 필요 이상의 정책을 긴축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긴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안정성 회복을 위해 필요 이상의 정책 긴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꼬집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연준이 인플레 낮추기 위해 충분히 금리를 올려 대응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뿌리 깊게 자리할 수가 있다. 이 말도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리니까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FED에 대한 통화정책 자체가 사실은 경제의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높이다 보면 속도를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리다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은 점점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하게 고려한 후에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바라봐서 빠르게 그냥 자기네들 자의적인 확대 해석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다 보면 되려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어 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준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 연준에서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를 못 믿으면 인플레이션이 뿌리가 계속해서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방법을 우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를 하는 듯한 인터뷰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쭉쭉 넘어가면 소비 지출과 생산이 둔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이 둔화하고 있고 하반기 GDP 성장하나 추세를 밑돌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 기준금리 장기 수준으로 보면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는 거는 일부 이 참석자들은 지금 현재의 기조 2.50%가 중립,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달했다. 맥시멈에 도달한 수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립적인 금리 수준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우르장이 이렇게 한 번 더 꺾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2.50%로 동결할 줄 알았어요. 어제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그냥 0.75%에 대한 저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그냥 동결함으로써 다음에 보여줄 8월의 CPI 확인하고 8월의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현재 이게 7월 분이니까 9월에 발표할 9월 달에 발표할 8월에 CPI 지수 정도는 확인한 후에 이 미국의 FED에서 기준금리를 정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제는 FED에서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저희 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그러니까 0.75가 아닌 이제는 빅 스텝으로 좀 인하시켰어요. 0.5%로 금리 인상해서 맥스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 맥스는 3%대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제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많은 일각의 의장들은 0.5%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50%에서 0.5%를 상승한 맥스 3%대까지에 대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맥스로 3.0%까지 올려본 후에 이제 CPI 지수 9월 달에 발표할 8월의 CPI 지수도 확인하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보겠다라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일단은 통화 정책은 맥스로 3.0%대, 그러니까 3%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금리가 3%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 속도는 0.75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가 0.5% 정도까지 조금 빅 스텝으로 이 강등시키면서 인하시키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옴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큰 위협감은 주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으로서 다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소 조금 소폭으로 조정세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인상했던 게 빅 스텝으로 어느 정도까지 FED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내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스텝으로 어찌됐든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내일 다우존스 산업, 그러니까 오늘 돌아올 11시죠. 오후 11시, 저녁 11시 때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 나스닥 지수가 다시금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도 높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의 발언들이 있어서 다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눈치를 많이 보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거다라고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이 기술적 반등을 이어감으로써 35,000포인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5,000포인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거대 기업들에 대한 실적과 다가오는 3분기의 어닝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35,000포인트에서 안착 후 3분기 실적 확인한 후 35,500에서 3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이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식투자마을 어플리케이션 혹은 주식투자마을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피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